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 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도 은혜라는 생각 해보는데요. 건강한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요즘 왜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현대인들이 탈모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탈모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나 예방법이 있을까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제 11시쯤 전후로 해서 정확하게 이제 숙면을 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11시부터 밤중에 우리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게 되고 한방에서는 이제 음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탈모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내 몸의 이제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 몸의 이제 피부의 상태가 좀 건조한 피부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산약과 건지왕을 차처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반해서 내 피부가 이제 지성 피부인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지성 피부인 분들의 경우에는 내 몸에 이제 열이라든지 화가 많이 올라오고 습담이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창출과 향부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건성 피부에는 산약과 건지황, 지성 피부에는 창출과 향부자를 한방차로 달여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주무시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노년기의 가장 흔한 정신질환 중에 하나인 우울증. 사회와 가정에서 역할이 줄어들면서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우울하다는 잘못된 인식과 함께 치매로 오인되기도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을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노인 우울증에 대해 살펴볼게요. 박사님,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정신질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불안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불안장애라든지 오늘 말씀드린 우울증, 또 인지장애로 인해서 조현병 증상, 분노조절 장애도 같이 오면서요.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치매라는 질병까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 우울증은 현대인들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알고 있는 이 우울증이랑 노인 우울증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울증은 이제 내 기분이 우울해진다, 또 기력이 저하가 된다, 식욕도 없다, 또 만사가 귀찮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데 비해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 증상과 더불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그러한 특징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몸에 여기저기가 특별히 이상은 없는데 아프다고 하는 신체 통증을 호소하는 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우울증은 방치하면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 노인의 자살률이 높다고 하던데 우울증 때문일까요? 이제 그 영향도 많이 있는데 OECD
국가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이제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65세 인구에서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지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거의 10%에서 자살을 하고 싶다 이런 충동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네. 특히 이 노인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프로테이지도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노년기에 여러 상실과 함께 밀려오는 이 우울증은 우울감뿐 아니라 또 두통이나 신체적 증상도 호소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노인 우울증의 원인 무엇일까요? 원인은 크게 이제 한 방에서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이제 막히면서 발생하는 혈관성 우울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네. 뇌혈관 자체가 이제 막히고 또 좁아지다 보니까요, 인지기능 장애라든지 기억력 저하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그 다음에 의욕 상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이가 높아지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손실을 보는 경우입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정신적인 손상은 이제 친구나 이제 알고 있는 지인분들 또 배우자분들의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우울증이 진행이 되고, 두 번째 이제 경제적 손실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일을 잘 못해서 요즘 말하면 이제 보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자제분들이 어떠한 경제적인 손실을 부모님께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경우에 이 상실감으로 인해서 정신적, 경제적 손실에 의해서 우울감이 오게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이사 등으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가 오는 경우입니다. 네. 제가 환자분들을 이렇게 진료하다가 보면 이제 자제분들을 따라서 이제 내가 원래 도시에서 생활했는데 이제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전원으로 갔다든지 어쩔 수 없이 또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좋은데 좀 더 좋은 곳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내가 정확히 적응이 잘 안 될 때 또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은데 부모님들께서 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인분들도 안 계시고 친구분들도 안 계시고 따로 나가서 어울릴 수 있는 분들도 없기 때문에 혼자가 되면서 우울증이 심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병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갑상선이라든지 어떤 암의 다른 질환을 받고 나게 되면 내 마음에 이제 상실감이 아주 크게 되고 불안하고 아픈 증상들이 더 심해지면서 우울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육체적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내 몸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되면 의욕도 없고 뭔가 하고 싶은 욕구도 안 생기고 당연히 내 몸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심장에서의 펌프력도 떨어지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도 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젊을 때는 조금만 뭐 웃기는 걸 보아도 잘 웃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또 내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과로했을 때는 어떠한 것도 즐겁게 보이지가 않고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내 몸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과로하고 있는지를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원인들로 노인 우울증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자녀분들이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어르신분들, 부모님들께 괜찮으시냐, 우울해 보이는데 괜찮으시냐 여쭤봐도 괜찮다, 문제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헷갈리곤 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제가 잠은 잘 주무세요. 이제 70대 어머님한테 물어보면 70이 닿는데 잠을 어떻게 잘 자? 그냥 자다 깨다 이러는 거지. 그러면 식사는 또 잘 하세요? 그러면 소화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노인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아버님, 어머님들의 경우에는
그 우울한 기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의욕이 자꾸 떨어지고 자제분들이 뭔가를 같이 하자고 해도 자꾸 안 하려고 하고 날짜라든지 시간 개념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자제분들한테도 내가 우울감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고 요즘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요즘 즐거운 게 없어.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요. 꼭 자제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내 몸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 때 예전 같지가 않다, 즐거운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 검진은 했는데 뭐 어깨가 아프다, 팔이 아프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될 때는 이 우울증에 노인 우울증에 대한 것을 꼭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노인 우울증의 증상 그러면 더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증상이 다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우리 부모님께서 예전에는 머리가 아프다고 예전에는 어지럽다고 안 했는데 그러한 것을 호소할 때 우울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항상 피곤하다고 하고 뭔가 어디가 아픈 것 같다고 하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했으면 이상은 없고 그러면서 가슴도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양도 줄고 식사를 했는데 드시는 건 맛있게 먹었는데 또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도 아프고 설사 변비도 있고 손도 아프다고 했다가 어깨도 아프다고 했다가 다리도 아프다고 했다가 이렇게 아픈데 호소를 자꾸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동하면서 아프다고 하면서 특히 이제 잠자리 수면이 깊이 안 든다. 또 수면 중에 꿈이 많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 우울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노인 우울증을 겪는 환자의 가족이나 주변에서는요, 어떤 도움이나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일단 이 우울증은 그냥 뭐 나이가 들면 다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의 질병으로 먼저 자제분들이 인식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노인 우울증에 대한 것을 정확히 자제분들이 아는 게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연세가 드시면서 우울증이 있는데 그거 뭐 그냥 괜찮은 거야. 바로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되지. 이제 이런 식으로 교정을 시키면 안 되시고요.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뭔가 불편하고 힘이 들고 이걸 어르신들은 우울증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네. 나이가 들으니까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때 어떤 지적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 더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우울증이 있는가를 꼭 정확히 받아주시는 게 필요하고 지적을 하시지 마시고 부모님께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게 인도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네. 시간이 되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햇볕을 쬐면서 걷는 운동을 같이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꼭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 재미있는 걸 해야 취미 생활을 해야 내가 우울하다, 누구를 기다린다, 어떤 사별을 했는데 그걸 잊는다, 이 과정이 그냥 잊혀지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취미 생활을 하고 같이 신체 활동을 하고 이제 자제분들하고 시간이 되면 조금 어울릴 수 있으면 그때 사별했다든지 지인분들에 대한 생각을 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우울증 식구들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지적보다는 칭찬, 메모해 둬야겠고요. 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있다면 같이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인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가진단법은 제가 8가지를 불러드릴 겁니다. 이 8가지 중에 우리 부모님께서 또는 어르신께서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 내가 병원에 건강검진 했는데 별 이상이 없는데 이 3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시면 꼭
꼭 정신과에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 첫 번째, 나는 쓸모없는 이제 사람이다,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요즘 자꾸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무기력하고 만사가 다 귀찮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식욕이 자꾸 떨어진다. 네 번째는 갑자기 많이 먹게 된다. 다섯 번째는 특별히 뭐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도 아니고 관절염도 아닌데 몸이 여기저기 자꾸 돌아다니면서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 여섯 번째, 잠을 잘 못 자거나 또 잠을 늦게 취침을 했는데도 잠이 너무 일찍 깬다. 일곱 번째, 이제 날짜나 시간, 예, 계절 관념이 혼동이 되는 경우. 마지막 여덟 번째는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자제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는 어디 주소를 들었는데 이름을 들었는데 바로 잊어먹고 또 다시 이렇게 묻는 경우에는 이 노인 우울증에 대한 진단을 이 중에서 세 가지가 나타나면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우울증에 대한 첫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우울증은 노화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기력이 조금 떨어졌다가 또 밥을 좀 먹고 또 그 다음에 음식도 잘 먹고 예,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면 예, 기운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일반적으로 그냥 노화의 과정에서 우울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울증은 꼭 하나의 이제 질병으로 인식을 하고 이 우울증이 우리 부모님이 어디서 원인에 의해서 이 우울증이 생겼는지를 꼭 찾아서 치료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나이가 든다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병이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겠고요. 노인 우울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갑니다. 노인 우울증은 의지가 약해서 발생한다. 의지를 넘어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우리 이제 제가 원인이 혈관성 치매가 또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예, 연세가 드시면 혈관이 이제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예, 인지장애, 기억력이 이제 떨어지면서 우울감이 오게 됩니다. 네, 뇌에서 충분한 예,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니까 또 그동안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힘들고 내 체력을 과로해서 나타나면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요. 꼭 이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노인 우울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픈 것은 우울증일 수 있다. 이게 이유 없이 슬프고 힘들고 이런 예.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 우울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가 내가 우울감이 들게 되면 우리 피부고 혈관이고 근육이고 이렇게 위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근육 안에 신경이나 혈관들이 있는데 신경이나 혈관들이 순환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자꾸 내가 우울해지면 내 몸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어깨도 아팠다가 허리도 아팠다가 다리도 아팠다 병원에서 검진하면 이상이 없는 경우 여기저기 신체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이 우울증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노인 우울증, 혼술이 도움이 된다. 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네. 술 한잔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과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예, 처음에는 우리가 술을 뭐 한두 잔 먹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나른해지고 우울감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 술 자체가 우리의 이제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예, 그 다음에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 다음에 판단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혼술을 하시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술의 양이 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술은 그냥 자기가 한 잔이나 두 잔 정도, 특히 이제 다른 분들하고 식구들하고 어울려서 기분 좋게 마시는 건 괜찮은데 혼술은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군요. 이 노인 우울증,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이 노인 우울증의 이제 증상과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원인이 제가 5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일반 첫 번째가 이제 혈관성 우울증이라고 해서 뇌혈관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좁아지거나 막힌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전에 이제 동맥경화도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예, 뇌혈관이 수축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항상 내가 이제 뇌혈관이 수축이 되는 원인, 예, 또 하나 나이가 들어가시면 몸이 기본적으로 차가워집니다. 네. 그래서 손발이 차가운 경우에는 한방에서 이제 손발을 따뜻하게 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고, 스트레스하고 조금 예민하고 예, 섬세하신 분들은 예, 교감신경을 완화시키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치료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동맥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동맥경화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내 몸 자체가 이제 정신적, 경제적으로 이렇게 손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동의보감에서 이제 탈영, 실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예, 내가 정신적으로, 예, 아는 사람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예,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사별이 되는 경우에 정신적인 충격이 그야말로 너무 크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심장을 안정시키고 심장을 보하는 치료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우울감이 이제 들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이제 인도와 예, 그 다음에 운동과 이 요법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사 등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자꾸 새로운 곳을 가려고 하는 분이 있고요.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 자기의 바운더리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는데 어느 상황이 돼서 다른 곳에 벗어나게 되면 내 몸에 이제 불안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홀로 되었던 이런 마음들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 담력이나 간장의 기를 올려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번째는 이제 새로운 병의 이제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새로운 병의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이 병에 대한 치료를 좀 꾸준히 해주시고, 이 우울감이, 이 병은 예를 들면 뭐 암이 왔는데 다른 정신적인 증상이 느껴지는 경우에 우울감이 같이 온다. 이런 경우에는 병에 대한 치료는 받으면서 또 정신과에서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같이 받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아버님, 어머님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되면 사는 게 이제 팍팍하고 우리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예, 힘들게 되면 내 몸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내 체력보다 과하게 쓰는데 연세가 65세, 70세 넘어가면 우리 정신력만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예, 몸이 지치기 때문에요. 혈관도 수축이 되고 의지도 없게 되고 만사가 귀찮고 즐거운 게 없기 때문에요. 이에 따라서는 이제 육체적으로 과로한 건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신적으로 과로한 건지, 마지막 제일 중요한 요즘 현대인들 분의 경우에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두 가지가 같이 겸해진 경우가 있으니까요. 예, 이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젊었을 때 나이 들어서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좀 과로하고 있는데 자꾸 병원에 갔더니 노인 우울증이라고 한다. 나는 근데 여기저기 아프고 몸은 힘들고 만사가 다 귀찮다. 이런 경우에는 예, 한방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배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노인 우울증 치료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한방 치료 사례가 있을까요? 예, 제가 오늘 가져온 노인 우울증 치료 사례는 78세 어머님이셨습니다. 네. 3년 전 노인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약을 복용 중이셨고, 현재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 혈액순환 개선제, 혈압약, 심장약, 수면 안정제를 복용 중이셨습니다. 40세에 자궁적출, 59세에 갑상선 수술, 73세에 심근경색 시술을 받았습니다.
주 증상은 마음이 이상하고 이제 이대로 있으면 자꾸 죽겠다고 해서 이제 자제분이 모시고 왔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이제 즐거운 일도 없고 머리도 멍하고 아프고 때때로 물건이 두 개로 보일 때도 있고 항상 가슴도 좀 답답하고 목이 마르다고 했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식욕도 없고 변비도 있고 야간뇨도 자주 본다고 했습니다. 예, 상기 환자는 얼굴에 주름도 많고 또 속 피부는 희고 약간 조밀했습니다. 네. 예, 맥은 침하면서 약하고 1분의 맥동수는 65맥이었습니다. 예, 이제 자제분들을 키우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예, 체력은 많이 약한데 이제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로 몸은 다 아프고 이제 우울증이 생기면서 이제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네. 심장을 보하는 약 50%, 예, 그 다음에 이제 원기 보하는 약 25%, 세 번째 이제 심기 울체를 푸는 약 25% 비율로 1개월 복용을 후에 이제 마음이 조금 편안하고 증상은 35%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시 1개월 투약한 후에 마음이 편안해서 이 정도면 좀 살만하다고 하셨고, 다시 1개월 투약 후 이제 기운이 나고 대부분의 증상이 이제 80% 정도 개선이 되어서 치료를 종료한 사례입니다. 네, 이 노인 우울증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또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노인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박사님? 예, 이 노인 우울증도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뇌혈관이 이제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생기는 혈관성 노인 우울증. 예, 두 번째는 기력저하 노인 우울증.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혈관성 노인 우울증은 일단 피가 많이 순환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 따뜻해서 확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당귀 10g, 예, 그 다음에 육개 5g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기력이 저하되어서 노인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예, 황기와 연자육을 각각 10g씩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똑같이 물은 11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5분 정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 차요법을 아침, 저녁으로 식전, 식후 편한 시간에 하루에 2번씩 마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에서 혈관성 노인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 기운도 없고 체력도 좀 떨어져 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예, 당귀와 예, 육개, 예, 그 다음에 황기와 연자육을 각각 5g씩 해서 같은 분량으로 해서 다리는 방법은 똑같이 다려서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군요. 또 오늘도 이렇게 한방차를 준비해 주셨는데 계피 향이 이렇게 안 올라오는 걸로 봐서는 네. 기력 저하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네. 마셔볼게요. 네. 이번 한방차도 굉장히 달달하다라는 느낌이 예,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 기력 저하에 이용하고 있는 예, 여기 이제 황기가 있고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자제분들 삼계탕 해주실 때 황기 기운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삼과 견줄만 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 아,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삼 같은 경우에는 소양인 경우에 두통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황기는 소양인도 체력이 저하된 사람은 먹어도
부작용이 좀 적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제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연자육, 특히 이제 우리 마음은 이 심장이거든요. 한방에서 이 심장은 화의 장기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는 이 화가 왕성히 타오르지만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 심장 장기가 떨어지면서 화가 적어지면서 노인 우울증이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력이 좀 떨어진다. 요즘 뭐 노인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만사가 다 귀찮다, 식욕도 떨어진다, 예, 이랬을 때는 식욕을 생기게 하는 약을 드시는 게 아니라 기운을 생기게 하는 황기와 연자육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셔도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리고요, 이 혈관성 노인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당귀와 계피는 어떤 한약재인가요? 예, 이제 당귀는 한방에서 이제 피를 보충해주는 대표적인 차입니다. 예, 그래서 뇌혈관 자체가 좁아지니까 뇌로 영양분과 산소가 덜 가겠죠. 예, 그래서 일단 피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계피, 육계라고도 하는데요. 이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관을 확장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손발이 차다, 예, 그 다음에 나는 찬물을 좀 만지면 손이 시리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 특히 당귀와 계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예, 제가 항상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거, 기력도 좀 떨어져 있고 혈관도 뭔가 위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손과 다리가 시리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각각 5g씩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방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한방지압법도 살펴봐야죠. 노인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은 무엇인가요? 예, 이 노인 우울증의 이제 혈관성 노인 우울증의 이제 지압법에는 백회와 소부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백회는 코에서 반듯이 올라가고 귀를 접어서 올라가서 만나는 부분입니다. 가로와 세로가. 그래서 만나는 부분을 옆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백회는 이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인체의 양기를 올려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대표적인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접어서 올리고 코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만지면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약간 누르면 약간 뻐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세가 있으니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약간 뻐근할 정도로 10초씩 해서 5회 이용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소부입니다. 혈관성 노인 우울증이기 때문에요. 혈관이 확장이 되려면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주먹을 쥐었을 때 새끼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소부혈입니다. 심장에 이제 화를 우리 인체를 덮게 만들어주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잡아서 이 부분을 뻐근할 정도로 해서 10초씩 5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기력저하 혈자리는 똑같이 백회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고, 기력저하는 우리가 그냥 만사가 귀찮고 이렇게 배도 좀 꼬부라지고 허리 꼬부라지고 기운이 없고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지 않을 때 기운을 올리는 혈자리가 신맥혈입니다. 신맥혈은 바깥쪽 복사뼈 아래 오목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이나 세 번째 손가락으로 10초씩 해서 5회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이에 반해서 이제 이 증상들이 기력저하도 있고 혈관성 노인 치매도 있다. 노인 우울증이 있다. 그런데 혈관성 노인 우울증은 아니지만 뭔가 우울감이 있고 손다리가 시리다. 이런 경우에는 백회와 소부와 신맥이라는 이 세 혈자리를 같이 이용을 하시는데 항상 머리부터 백회혈 먼저 하시고 소부혈 하시고 그 다음에 신맥혈 하시고, 남성들은 좌측을 위주로 하시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우측을 위주로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인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드리는 한방 상담이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육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예. 저 48년생이거든요. 73세, 만 73세. 네. 키는 어떻게 되실까요? 키가요? 네. 키가 65였는데 지금은 59. 아,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53. 킬로그램이시군요. 옆에 우리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 보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네. 저 지금요. 예. 팔하고 다리가 예. 종아리랑 이렇게 그냥 거의 매일 교대로 예. 땡기고 뻣뻣해지면서 예. 톡톡 쏘는 증세도 있고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주물러주고 이래서 좀 진정이 돼가지고 많이 편안해졌다 싶어서 외출을 한다든지 하면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걸을 때 예. 자꾸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예. 무릎에 힘이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걷기 힘들어서 가다 쉬고 그런데 또 숨까지도 많이 불편하거든요. 숨쉬기도 많이 그냥 호흡이 아, 땡겨지는 게. 호흡이 좀 걸으시면 약간 숨찬 느낌도 드세요? 네네. 예. 이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이렇게 된 증세가 한 4, 5개월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를 갔었는데요. 네. 병원에서 검열한 결과에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예. 혈압이 있고 고지혈이 있다 해가지고 고지혈하고 혈압약을 지금 먹고 있거든요. 예. 근데 혈압은 이제 잡혀서 가는 상태인데 고지혈에 대한 이거는 먹으니까 속이 안 좋고 위가 불편하고 쓰리고 이런 게가 있어서 예. 병원에다 말씀을 드렸더니 예. 그럼 당분간 멈췄다가 먹어보자 해서 예. 멈추고 주의를 보자 그래서 고지혈 약을 안 먹고 이제 멈췄는데 식사 관계라든가 이런 불편함이 예. 멈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다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고지혈 약을 먹지 말라고 예.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 속이 안 좋다 그러니까 예. 나중에 이제 검진할 때 재검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는 이제 재검진은 안 하고 약만 멈추고 있고 혈압약만 먹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어지러운 게가 자꾸 나타나요. 네. 어지럽고 이렇게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예. 어지러운 게가. 지금 현재 그 혈압약도 지금 이제 복용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거죠? 혈압약은 1년 넘었어요. 아, 1년 넘었어요. 예, 그다음에 여기 지금 손, 다리가 이래서 병원에서 그 허리라든지 목 엑스레이 검사도 받으셨습니까? 제가 다니는 병원에는 예. 이렇게 엑스레이 검열하는 저기가 없고 팔만 이제 심하게 많이 아픈 날이 있어갖고 정형외과를 한번 갔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 목 디스크로 인해가지고 예. 사진을 찍어갖고 보여주시면서 목 디스크로 인해갖고 팔이 이제 이렇게 아파오는 증세까지 왔다 해갖고 통증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목이 뻣뻣한 건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건강식품은 먹는 게 이제 몇 가지 있어요. 예. 지금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수술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형외과에서 목만 찍었고 지금 이제 다리도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네네. 허리는 엑스레이 검진 안 받았습니까? 네. 예. 이제 팔 아픈 이쪽으로 이제 통증을 가라앉히면서 웬만히 저기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허리라든가 고관절 다리 쪽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어머님께서 현재 좀 걷다가 보면 다리 네네. 무릎에도 힘이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허리도 굽어지시고 그러시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허리도 검진을 한번 받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이제 좀 걸으시면 숨이 차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이거 숨 차는 거에 대한 것은 따로 진단 받으셨어요? 아니요. 예. 지금 그동안 그러면 현재 복용하시는 약은 1년 전부터 복용하는 약, 혈압약 외에 그다음에 이제 정형외과에서 받은 통증에 대한 약 이거 말고 또 다른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이 있습니까? 헤엑스난제를요. 예. 이제 이렇게 다리가 저려오고 하는 이건 이제 내과에 가서 한 거거든요. 혈압 제거하고 이제 고지혈약순과에서 다리 종아리 이렇게 당겨오는 증세를 말씀드렸더니 예. 혈액순환제를 먹게끔 권유해 주시더라고요. 기믹신을. 예. 근데 전혀 그걸 안 먹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너무 먹으려니까 걱정되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예. 이렇게 물어봤죠. 예. 혈액순환제 같은 걸 안 먹다가 먹는다는 얘기를 했더니 너무 심하게 먹지 말라고 예. 경험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수술을 할 일이 생긴다든지 병원에 급하게 갈 일이 생겼을 때 예. 혈액순환제를 장기적으로 많이 먹는 사람한테는 수술할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 4일에 하나씩 내가 먹느라고 예. 의사 선생님인데 말씀을 그렇게 드렸거든요. 예. 그랬더니 3일에 하나씩만 먹으라고 이렇게 예.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선생님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드셔도 된다고 했으면 그렇게 네네.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예, 네. 그래서 숨이 차는 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숨하고 그다음에 이제 걸으실 때 지금 네. 다리가 저리고 그다음에 이제 배가 굽어지고 허리가 굽어지면서 이제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시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허리에 대한 진찰도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예. 허리 검진, 정밀 검진을 해야 되네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먼저 뭐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데 가면 엑스레이 검사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니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정밀 검사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 숨 차는 거에 대한 것은 내과를 가서 진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무릎하고 다리 아픈 것은 정형외과에 다시 가서 허리에 대한 것도 한번 진찰을 받으세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손 다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저리는데 지금 다리도 저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면서 허리가 굽어진다는 것은 배심에 예를 들면 이제 배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기 자체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이제 누워 있다가 보면 일어날 때 이제 뇌가 위로 올라가 있고 머리가 이제 위에 있고 이제 심장에서 뇌로 피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 힘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처방해 드리는 건 지금 이제 걸으시면서 허리가 굽어지고 이제 다리에 힘이 없는 거하고 손, 다리 순환시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운 증상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 네, 황기. 황기. 예, 황기 10g. 10g. 예, 감초 4g. 감초 4g. 예, 황정 4g. 황정 4g. 예, 그 다음에 대추 2개. 대추 2개. 예, 그 다음에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1개요. 동전 크기로 예, 1개.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200cc 넣으세요. 예, 물 1200cc 넣고 한 30분 정도 중간불 정도로 해서 이렇게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30분 정도요? 예. 100에서 이제 120cc 나오니까 그걸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조금 출출할 때 한번 드시고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출출할 때 한번 드시고요. 아, 식전 한 컵씩 드는 거네. 예, 약간 출출할 때 드세요. 공복 시에.
예, 그렇게 해서 일단 2개월 복용하시고, 예, 그 다음에 그거 복용하시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내과에 가서 숨 차는 거, 네네. 예, 그 다음에 정형외과에서 허리, 이건 이제 검진 받아서 이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네. 네. 그럼 여기 허리 아프고 저려오는 이런 혈액순환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증세는 한약을 먹는다거나 뭐 그런 데 대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을까요? 지금, 약을 먹어서는. 약을 먹으면 지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연세가 드시면 이 복부에 한방에서 이제 그 명문화에 힘이 있어야 이렇게 네네. 허리가 펴지는데, 배가 펴지는데, 이제 어머님께서 배에 힘이 없으니까 걷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구부려져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원기 보완은 지금 한방차를 불러 드린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이 아무래도 이제 목에 디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쪽에도 조금 척추관 협착증이나 이제 디스크 증상이 의심이 되는데, 일단은 네. 순환을 따뜻하게 시키고 원기 보강하는 한방차를 불러드린 거고, 조금 더 네네. 정확한 건 그건 정형외과하고 그 다음에 숨 차는 건 내과에서 진단을 받고 이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십니다. 네, 어머님. 네네. 네, 말씀드린 감사합니다, 한방차로 선생님.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여보세요? 상담을 위해서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네, 올해 나이 60이고 네, 몸무게는 50kg입니다. 키는 어떻게 되세요? 여보세요. 네, 키는 어떻게 되실까요? 1m 67에. 67cm. 네, 체중윤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 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나이 60인데 예. 제가 25세 결핵성 늑막염을 수술해 폐가 한쪽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만 힘든 일만 하면 몸무게가 살이 잘 빠집니다, 선생님. 예. 그래가 옛날엔 기가 바닥이 난 적이 있습니다. 예. 수술한 몸에 칼을 대나는 게 원래 좀 몸이 많이 약한데 그뒤로부터 조금만 움직여도 살이 조금 힘든 일에도 살이 빠지고 이러니까 예. 이게 빠지면 한 1kg까지는 빠지면 이게 딱 수도프가 되는데 예. 그뒤로부터는 기가 바닥에 나더라 오만 약을 다 써도 안 수도프가 안 됩니다. 예. 수도프가 빠지는 게. 예. 그리고 이거 뭐 건강검진 한다고 1kg 건강검진 한다고 피를 뽑아도 1kg씩 빠집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우리 이들의 폐가 한쪽 없어서 그런데 그 한쪽에는 손에 힘이 없고 예. 예. 지금 한 10몇 킬로 빠졌는데 이거 나누면 또 다 빠지겠는데 예. 이거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됩니다, 선생님. 예. 그리고 내가 한의원에 좀 잘한다고 갔더만은 거기서 보름간 침을 맞고 몸을 좀 도와갖고 경호골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경호골 먹고 그 침을 맞아도 안 돼요, 선생님. 지금도 이래 몸무게가 자꾸 빠지고 있는데 예. 이제 몇 킬로 안 남았는데 지금 막 밥도 못 해먹고 막 어제도 그래 마찬가지고 예. 손에 힘이 없고 수술한 쪽 오른쪽 폐가 없는 한쪽은 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 한 1kg 가까이 있었는데 그거 빠지고 나면 수도 물 꼭지 털어놓고 좀 몸무게가 줄줄줄줄 이래 셉니다, 선생님. 예. 그래 제가 또 위도 만성 위축성 위염인데 예. 그 소화가 안 되고 자꾸 몸무게가 빠지니까 몸에 면역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 소화도 잘 안 되고 잘 안 됩니다, 선생님. 예. 그렇게까지는 안 좋았는데 몸무게 지금 10몇 킬로 빠져나오니까 이게 지금 나는 또 계속 다 빠지겠는데 이거 아무리 내가 좋은 약을 쓰고 한의원에 가도 뭐 해도 이게 안 됩니다, 선생님. 네. 지금 현재 이제 오른쪽 폐가 한쪽은 폐가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내과에서 콜레스테롤 약 하나 먹고 있습니다. 예. 식사는 지금 하루에 3끼 하십니까? 예, 세개 꼬박꼬박 어쨌든 중간에 뭐라도 조금 더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예. 근데 살이 이래 빠지면 소화가 너무 안 됩니다, 선생님. 예, 그러니까 지금 때가 되면 배가 고프세요? 안 고프지, 예. 예, 지금 안 고픈데 지금 몸무게를 늘리려고 의식적으로 자꾸 드시는 거죠? 그렇지.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걸 내 몸무게 63kg를 늘려야 내가 몸이 힘이 나는데
감이 나서 세우는지 하는데 몸무게 자꾸 빠지고 기가 바닥이 난 적도 있습니다. 이래 대수술을 하고 난 뒤부터는 뭔가 이래 자꾸 살이 빠지니까 사람이 가정에 살림도 안 되고 막 너무너무 힘들거든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식사를 3끼 하시는데 때가 돼도 배가 안 고픈데 안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제 기운을 차리려고 몸무게를 늘리려고 드시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배가 안 고픈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드시다가 보면 식사를 하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소화도 잘 안 되시는 편이잖아요. 예, 잘 얹히고.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어머님께서 현재 오른쪽 폐가 없기 때문에 그 원기가 부족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려면 음식만 잘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기 중에서 산소가 내 몸으로 잘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이제 그 지병 때문에 어찌됐던 폐가 한쪽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그 산소의 흡입량이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부족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음식을 조금씩 드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기운을 차리려고 몸무게를 늘리려고 자꾸 의식적으로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냥 이렇게 때가 됐는데 한 2숟갈, 3숟갈 먹었다. 근데 그 정도면 그냥 속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늘려가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음식을 막 이렇게 반 공기, 한 공기씩 이렇게 드시다가 보면 속이 벙벙해지고 소화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기력이 떨어지면서 소화가 더 안 되고 이제 몸무게가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배추를 갖다 집에서 사다 구워 먹고 있습니다. 소화가 좀 되라고. 예,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식사만 그렇게 1숟갈, 2숟갈 해서 내가 배 부담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조금씩 자주 드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황기. 그 다음에 황정. 그 다음에 백출. 그 다음에 감초. 그 다음에 당귀. 감기가 뭔데? 아니, 당귀요. 당귀. 거기까지 각 4g입니다. 그 다음에 대추 2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생강 한 쪽이요. 그렇게 해서 물을 그 1200cc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중간불 정도로 끓이면 한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기운도 없고 위장 기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100cc를 해서 한 번에 드시지 마시고 한 3번 정도 해서 한 모금씩 해서 나누어서 드세요. 지금 인삼을 좀 안 넣어도 됩니까, 선생님? 인삼 넣으셔도 돼요. 돼요? 네. 인삼도 똑같이 4g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100cc 뽑아서 한 모금 먹고 그 다음에 더 드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한 모금 드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5분 정도 있다가 한 모금 드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4모금, 5모금 정도 하시면 그 100cc 다 드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몇 달 몸무게가 안 빠지는 거예요, 선생님? 식사를 지금 워낙 그 폐 기관지가 폐가 없기 때문에요. 4개월 정도 꾸준히 드세요. 몇 개월이요? 4개월이요. 4개월이요? 그 다음에 식사를 그렇게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지? 네네. 그러니까 내가 먹었는데, 어머님께서 드셨는데, 2숟갈 먹었는데, 부담이 좀 된다. 그러면 한 숟갈로 줄이시고요.
예, 드셨는데 그냥 먹을만하다 그러면 3숟갈, 4숟갈 이렇게 늘리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노인 우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생활 속 노인 우울증 예방법은 무엇인가요, 박사님? 예, 이제 우울하다는 것은 우리 이제 날씨가 화창할 때 우울한 느낌이 덜 들게 되거든요. 이게 비가 오거나 흐린 날 우리 사람이 좀 우울감이 들게 되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의 경우에 우울증이 있을 때는 항상 해가 있을 때 해를 좀 자주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항상 무언가 운동을 조금 하시고 나가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뭔가 일을 할 수 있으면 예, 노인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노인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평소 햇빛을 쬐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의심된다면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과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